사실 성형수술은 어떻게 보면은 의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예술의 영역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간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는 어느 정도 젊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피부 시술 꾸준히 받으면은 어느 정도 그걸 늦출 수는 있죠. 늦출 수는 있지만 어느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중력을 감당을 못해요. 이 얼굴이라는 조직은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뼈와 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살이 뼈에 어느 정도 달라붙죠. 근데 그런 힘들이 느슨하게 되죠. 인대 조직들이 느슨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력에 의해서 얼굴이 어쩔 수 없이 이 살들이 처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결국은 성형외과 의사의 힘을 빌려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야지 다시 좀 젊었을 때 그런 조형미가 나오는 딱 정갈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진단해 주는 사람은 결국은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이고, 이 사람이 어떤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얼굴의 볼륨의 체인지가 생겨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지방이 빠지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말라가게 되겠죠. 또는 콜라겐이 빠지면서 전체적인 볼륨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리프팅과 함께 얼굴의 볼륨을 적절하게 아주 균형 있게 잘 채워줘야지 젊은 아주 반듯한 얼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조형미를 잘 계산해서 수술을 해줘야지 10년 이상 그렇게 젊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나이가 지나가면 성형외과 선생님의 한 번의 그런 수술과 여러 가지 피부 치료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젊은 얼굴을, 그러니까 10년의 동안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성형수술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30대 정도부터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절개하고 뭐 이런 거는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실 리프팅 위주의 시술을 30대랑 40대 초반에는 와서들 하시는 것 같고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의 탄력이 많이 없어지고 피부에 여유분이 많아지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결국은 피부를 그 양을 줄여줘야 되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지가 늘어나면 바지를 이렇게 잘라서 재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도 피부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 재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절개 뭐 거상술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나이가 되면 뭐 자주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보다 한 번의 수술을 통해서 한 10년 정도 성형외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술들을 권해드리게 되죠.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지만 결국 실이라는 거는 몸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으로 약해지게 되죠. 실의 구조가 변하게 되고 실이 흐물흐물하게 돼요. 그래서 실로 어느 이상의 그 기간을 유지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처진 살들을 밑에서부터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 위에다 갖다 놓는 수술과 그냥 실의 힘만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제대로 잘 받아 놓으시면 그 수술의 영향은 5년, 10년이 지나도 계속 유효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는 순간부터 나이가 들겠죠. 그렇지만 수술을 받아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 5년이나 10년 정도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그 상태에서부터 나이가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지나도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렇지만 실 리프팅은 해놓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윤곽을 내가 몇 살에 받았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피부 탄력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어릴 때 받을수록 피부 탄력이 좋을수록 당연히 리프팅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젊을 때 받았던 분도 결국은 윤곽을 받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얼굴 처짐이 빨리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얼굴살이 좀 많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지방흡입만 해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얼굴 탄력이 많이 없으신데 지방흡입을 얼굴에 과다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당장 얼굴이 처지는 경우도 있고 2, 3년, 4, 5년 안에 얼굴이 처짐이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뭐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레이저나 줄기세포 이렇게 내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시술을 받으셔야지 이물질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얼굴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프팅 수술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를 올리는 이마 거상술, 가운데 얼굴을 올리는 중안면부 거상술, 그다음에 이 아래쪽 그냥 일반 안면 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보통은 이마 거상술이 조금 더 통증이 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면 거상술의 경우는 수술하는 술자의 기술에 따라서 통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아프지 않고요. 하루 정도 지나면 통증은 그다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상중하,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눈이 처져 보인다. 그럴 때는 위쪽을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눈 밑에가 이렇게 그늘이 지면서 중안면부 이쪽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갈라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가운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팔자주름이나 여기 마리오네트 라인이나 턱선이 좀 얼굴이 변하게 되면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의 구조를 자기 예전의 모습으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바꾸면 티가 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눈이 처져 보여요. 그런데 그 눈이 처져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눈꺼풀을 상안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당연히 티가 나죠. 그렇지만 눈이 처진 원인은 사실은 이마가 전체가 내려와서 처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 쪽에서 조정을 해서 이마 전체를 올리는 수술을 하면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진짜 이 사람의 욕구가 여기까지냐, 여기까지냐에 따라서 아픈 거는 정말 무섭고 약간만 좋아져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피부과 쪽을 권하게 되고, 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수술을 받고 제가 피부과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거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굉장히 피부가 탄력이 없는 분들은 거상을 하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다른 윤곽 수술이나 이런 다른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피부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맞는 그런 적절한 수술을 어떤 거가 정확한지 먼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